안녕! 오늘은 짧지만 긴 시간인 10년 동안 미술 외길만 걸어온 나의 그림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게. 나처럼 미술 전공인 친구들은 되게 공감될 만한 이야기고, 비전공자인 친구들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야. 사실 처음에 미술을 접하게 된 것도 사연이 있어. 어릴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 보내놨는데 맨날 하라는 피아노 연습을 안 하고 그 옆에 미술학원이 있었거든? 그 미술학원에 가서 학원 안에만 들여다보고 있었대. 그래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엄마한테 얘나는 뭔가 피아노보다는 미술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미술을 시켜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미술을 시작하게 됐어. 사실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미술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 미술을 재밌어하고 좋아했지만 이게 실력이 빨리빨리 안 느니까 답답한데 공부는 내가 하는 만큼 그래도 성적이 빨리 나오는 편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눈앞에 있는 더 쉬운 거를 하고 싶게 되더라.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엄청 말리셨어. 내가 진짜로 공부가 좋아서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공부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미술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리고 또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 그림 실력이 평균 이상인데 이게 내 스스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공부를 돌리려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잘하면서 그냥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으셨나 봐. 한 번은 진짜로 미술을 그만두려고 하긴 했었는데 또 막상 내가 지금까지 엄청 좋아하던 미술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또 슬픈 거야. 중3 때니까 15년 인생 중에 4년이면 되게 나름 긴 시간인데 진짜 가까운 친구를 잃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진짜 많이 울었었어. 생각해보면 그때 막 울면서 힘들어한 게 조금 오글거리기도 한데 그래도 그때 안 그만두길 진짜 잘한 것 같아.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고3 때는 실기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게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어. 어릴 때는 그냥 느낌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하듯이 막 탐구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었거든. 어떻게 하면 잘 그려 보일지, 그리고 또 내가 손이 느린 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탐구했더니 내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었어. 입시 준비를 하면서는 공부만큼 중요한 게 멘탈 관리더라고. 이게 공부는 내가 하는 만큼 어느 정도 느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느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었었어. 그래서 조바심도 되게 많이 났었고 의욕도 없어지고 또 그래서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지고 그랬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 바로 우울함에 빠지면 하루만 망치는 게 아니라 며칠을 낭비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야. 한번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또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우울해져서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더라고. 근데 조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참고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했다는 사실 때문에 뿌듯해지고 내일은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순환이 있게 되더라고. 그걸 알게 되니까 멘탈이 훨씬 더 단단해졌어. 오늘 힘들다고 안 하면 내일 더 안 좋아질 거고 반대로 오늘 열심히 하면 또 내일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런 생각들로 이겨냈던 것 같아. 나는 1, 2학년 때 오히려 방황을 많이 했어서 3학년 때 빨리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 명확한 목표가 생기니까 확실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내가 대학에 합격한 순간이 어땠는지 얘기해줄까? 친구랑 같이 학원에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서울대 결과가 떴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 투지폰이라 직접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엄청 떨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미 확인을 하고 계시는 중이더라고. 엄마가 딱 예나야 됐다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친구는 이제 아직 결과를 모르잖아. 그래서 혼자 막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심장 엄청 쿵쾅대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되게 애써 덤덤한 척 하고 있었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친구도 확인을 했는데 둘이서 딱 같이 붙은 거야. 그래서 합격 확인하자마자 야 우리 지금 서울대 붙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이러면서 음식 진짜 다 남기고 바로 박차고 나와서 친구 집 놀이터가 있었거든? 거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그네 타면서 대학 가면 어떨지 막 이런 상상하고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인생의 관점이 많이 달라져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 어릴 때는 성적 같은 걸 잘 받는 걸 되게 중요시했는데 대학 오고 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됐어. 미술 공부에서도 1학년 첫 전공 수업을 듣고 되게 큰 전환점이 생겼었어. 수업이 되게 힘들기로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우리가 되게 신입생이더라도 프로의 자세로 임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학생이니까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한 명의 예술인으로서 책임감을 다해서 작품을 완성하기를 바라셨지. 그래서 과제를 해가더라도 이게 그냥 학교 과제로서의 작업이 아닌 진짜 하나의 작품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솔직히 고등학생 때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됐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 발표까지 작가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벽에 그림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전시 후에 어떻게 뒤처리해야 되는지, 뭐 나사구문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부터 첫 수업에서 바로 알려주셨어. 당시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입학하자마자 그 수업을 들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사실 입학했을 때는 그냥 고등학생 상태 그대로인데 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시야도 확 넓어지고 관점을 많이 바꿔주셨거든. 작가로서의 애티튜드를 가르쳐주셨던 교수님이라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수업이었어. 미술 시장이 워낙 많이 바뀌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NFT나 메타버스 이런 기술과 결합한 미술 분야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앞으로 뭘 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긴 해. 작가의 그림에는 그거를 그리는 사람의 삶이 반영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내 그림도 되게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겠지? 사실 아직은 미래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 기대가 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또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